청년 문제를 해서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취업 문제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 배당 얘기도 하고 있고 청년 연금, 또 청년 통장도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야 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일회성, 수혈과 같은 그런 방식, 뭐 이런 것은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도 조금 더 근본적이고 또 영속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취업이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제가 시장 한 7년만 하면서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그 KTX 광명 역세권에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가 오면 롯데 프리미엄 마을이 오면서 1,300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폐광의 기적인 광명동구에서 연 그래도 500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어제는 우리 KTX 광명 역세권에 광명 미디어 아트밸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 2,500개 일자리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지난 8월에는 KTX 광명 역세권에 중앙대학교 대학병원 700베드 병상에 병원을 유치했는데 그게 내년 2월, 3월에 착공 예정인데 거기도 한 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절박한 청년들을 위해서 뭐 청년 배당이건 청년 통장이건 하는 것도 뭐 정말 할 수 있으면 해야지만 우선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나 이 시대의 그런 행정을 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우선 만드는데 1차적으로 모든 걸 걸어야 한다. 그게 저는 1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근데 그게 같은 맥락이겠지만 늘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서 참 그동안 알리지 않았는데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뭐 아까 청년 통장도 있지만 우리 광명은 2012년부터 청년 자합 스타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액 11호 6개월 단위로 70명, 100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와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100만 원 이상을 줍니다. 6개월 동안에. 그리고 취업, 또 창업 교육, 현장 방문, 또 뭐 면접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지난 5년간 759명의 청년들이 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 과정을 청년 자합 스타트라는 과정을 수료해서 37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8.5%가 취업을 했는데 굉장한 만족도를 갖고 있어요. 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월급 100만 원 이상 주면서 자기 생계 걱정 안 하면서도 또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그 경험도 쌓고 또 거기서 모든 취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상 한 4주 정도 되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50억 이상을 그동안 저희 전액 12로만 썼습니다. 만약에 아까 청년 배당이나 청년 뭐 통장 연금도 뭐 해야겠지만 이것을 우리 30여 개 시군이 한다면, 그리고 또 경기도가 이런 데에다 우리 돈을 쓴다면 나는 굉장한 효과가 있으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50% 가까운 정규직을 취업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면 경기도 전체로 따진다면 이게 수만 명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자리 정책을 저는 과감히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산과 인력을 최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절대 다수인 의회를 돌파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그러한 또 나름대로 시도를 한 것은 참신응답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그 경기도의회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이 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갔다는 것도 또 평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을 돌이켜보면 역시 그 남경필 지사가 진정성이 좀 없고 자기 브랜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연정을
많이 이용했지 않겠나, 안 왔나 하는 그런 비판이 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기 과시나 자기 정치를 위한 연정이 아니라 제가 지난 7년 반 동안 해왔던 정말 상생과 또 협력, 그런 정치를 진정성 있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각오로 개헌을 해서 앞으로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거라고 저는 현장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게 중앙 집권적이었고 중앙의 마인드가 지방까지, 지역까지 다 지배했는데요. 이 지방 분권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이제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 소위 시장, 군수, 또 구청장이나 시도위원들이 그런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더 깊게 갖게 하는 게 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자, 그렇다면, 자, 그러한 전제가 된다면 중앙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2대8로 되어 있는 그 재정을 뭐 37이나 46으로 한다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또 권한의 문제. 어느 도지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도지사 출신이죠. 그분이 전직 도지사분 저한테, 도지사 권한이, 경기도 도지사 권한이 중앙부처의 사무관보다 못하다. 다 그 사무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무리 가서 도지사가 얘기해도 그 사무관 지침에 모든 것이 움직이더라. 그렇게 해서는 이게 절대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중앙정부와 정치권, 국회가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나누는 그런 발상의 전환,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참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나름대로 저항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좋은 그런 각인이 됐고, 또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이런 청년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치고 나온 것들은 뭐 인정을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어떤 일, 주어진 상황에서의 자기 일들을 풀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늘 개척하고 도전하고 만들어왔다는 점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벌어진 폐광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제가 만들어내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가 제시했고, 단적인 예는요, 광명 동굴 때문에 우리 광명시 관광객이 2010년에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광명 동굴 142만 명을 포함해서 210만 명이 됐습니다. 정부 공식 집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꼴찌에서 7등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좀 갈등을 유발하고 늘 분란 있는 그런 정치보다는 저는 늘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고 일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현 정부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많이 주장하고 있고, 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게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민간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고, 또 편법적인 그런 채용도 있고, 그에 따른 부당 노동 행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그 편법적이고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도 하나의 그런 행정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지방노동청이나 또 자체 조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런 부당노동 행위를 막아야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 분야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것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강력히 추진을 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서가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하고 조장하는 그런 행정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민간에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량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광명동굴은 제 자랑도 기고 우리 광명시 자랑도 되지만 창의와 혁신, 발상의 전환이 이 광명동굴을 오늘에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이 회광을 사서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 전임 시장들도 이걸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걸 사서 우리 걸로 만든 다음에 개발해야겠다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과감히 이것을 시 예산 43억 편성해서 샀습니다. 우리 것이 되면 개인으로부터 산 거죠. 우리 것이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다가 문화와 예술을 입혔습니다. 이 동굴에 문화와 예술과 와인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인을 입혔습니다. 이게 되게 뭐 이런 동굴 개발하면 거기다 놀이동산 만들고 뭐 체험거리 좀 만들고 그냥 많은데, 문화와 예술과 와인과 또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을 입히면서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그런 체험 공간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명동굴이 지금까지 성공한 비결은 그런 창의와 혁신, 역발상 이런 것들이 됐고, 또 한 가지 이게 대한민국 그 공무원 사회 또 공공개발 사회 정말 한 획을 그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와 공무원들만이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공무원들이 또 관이 외주를 주고 거기서 그냥 만들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와 공무원들이 숱한 노력, 숱한 회의,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어설픈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와 공직자들이 정말 힘을 합치면 어떤 기정도, 해광의 기적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이 광명동굴을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게 50년, 100년간은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국제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데, 관이란 건 늘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새로운 민간 업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 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0년 위탁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지금까지는 민이 개발해서 관한테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었지만 관이 개발해서 민한테 위탁 경영하는 새로운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랑스에 다녀왔는데, 파리를 가면서 또 보르도시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아파트 주변에, 그다음에 건물들 주변에 20명, 30명 어린이집 유치원이 막 많은 거예요. 그것도 오픈식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이제 그런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게 그랬더니, 맞벌이 부부 중에 직장에 다니는 그 여성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또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지금 프랑스가 막 출산율이 막 올라가서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선은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우선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쭉 얘기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금방 어느 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청년 정책과
또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더 개발하고 교육시켜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미 광명동구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그 서비스 산업, 되게 요즘 청년들이요 힘든 일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서비스 산업에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 산업, 관광, 뭐 문화 이런 서비스 산업에 좀 많이 진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해봤기 때문에 더 한다면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준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저출산 1번이고, 2번은 아까 같이 결국 보육의 문제, 1차적으로 보육의 문제인데, 이 보육의 문제는 지역 맞춤형, 지역에서 맞는 그런 아까 아이 안심, 아이 돌봄 안심터와 같은 그런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100조를 만약에 그동안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썼고, 또 그런 보육 그 지원 시스템이 만드는 데 썼다면 오늘의 이렇게 최악의 그런 저출산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의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될 건 아니고, 일자리부터 보육, 교육 이렇게 같이 가는 해법들을 범정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는 범지방자치단체 그런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